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경제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이시안입니다. 백만장자라는 말이 있어요. 100만 달러니까 지금 돈으로 하면 11억에서 12억 정도 되는 돈이 있으면 백만장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백만장자라는 말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가 지금부터 300년 전입니다. 1719년 미국의 금융가 스티브 펜티먼이 처음 사용한 말인데요. 이 사람 이름은 정말 끝까지 잘 발음을 해야겠군요. 펜티먼이 사용한 말입니다. 이때 화폐 가치와 지금이 다르잖아요. 300년 전이니까요. 2021년과 이때를 비교해보면 약 58배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치로 치면요, 환율까지 생각하면 639억에서 696억, 그러니까 대략 한 650억 정도를 가진 사람을 백만장자라고 불렀다는 얘기예요. 650억 정도가 어느 정도 돈이냐면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방시혁 대표가 상장하기 전에 방탄소년단에게 주식을 주었다고 하잖아요. 방탄소년단 7명이 받은 주식 전체 가치를 다 합하면 그게 650억이라는 얘기예요. 백만장자는 이 650억을 혼자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백만장자가 얼마나 엄청난 말인 줄 아시겠죠? 뒤에 사람이랑 비례가 딱 맞아요. 뒤에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걸 지금 가치로 환산하지 않고 그냥 생각해보면 100만 달러를 가진 사람은 꽤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백만장자가 흔해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억만장자라는 말이 쓰이게 돼요. 영어로는 백만장자가 밀리어네어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상위 부자로 빌리어네어를 이야기한 것인데요. 이걸 우리말로 의역한 것이 억만장자입니다. 밀리어네어보다 빌리어네어가 자산 가치로 보면 1000배 정도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는 이건 번역상 이걸 그대로 해보면 100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자산 규모가 좀 달라지긴 했거든요. 그래도 이걸 정확하게 한다고, 정확하게 하면 억만장자가 아니라 10억만 장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의역이라고 여기고 빌리어네어를 억만장자라고 쓰고 있는 거죠. 백만장자가 11억에서 12억 정도 되고요. 이것의 1000배니까 한국 돈으로 치자면 1조 1000억에서 1조 2000억 정도의 자산을 가진 사람을 억만장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2020년 기준으로 억만장자가 제일 많은 나라는요, 미국입니다. 705명 정도가 있고요. 두 번째가 중국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는 620명 정도가 있고 한국에서는 한 30명에서 40명 사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저스티스 리그라는 영화에서는요, 빠르게 달리는 능력자가 있거든요. 플래시라는 친구인데요. 빛보다 빠르니까 플래시겠죠. 이 친구가 배트맨한테 당신의 슈퍼파워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초능력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배트맨이 리치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리치, 최고의 슈퍼파워죠. 하지만 이런 억만장자들은요, 그야말로 초능력이라고 여겨지는 정도의 부자들이고요. 우리가 그래도 조금 넘볼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주는 게 백만장자 정도가 아닐까 하는데요. 그렇다면 100만 달러, 그러니까 11억 정도 있으면 지금도 우리는 부자라고 인정을 할까요? 일단 우리나라 금융권에서는 금융자산이 10억을 넘으면 부자로 분류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금융자산이니까 부동산은 빼고예요. 그러니까 집 빼고 저축이나 주식, 코인같이 금융으로 가진 자산이 10억 원 정도를 말하는 거죠. 보통 이러신 분들은요, 적어도 10억 이상 가는 집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아니, 돈이 10억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략 20억에서 30억 정도 되는 자산을 가지신 분을 금융권에서는 부자라고 여기는 셈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백만장자라는 말에 대한 강력한 선입견 때문인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부자에 대한 기준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을 때도 많더라는 거예요. 이 자료는요, 2020년에 머니투데이 신문사에서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 총 자산이 얼마 정도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전반적으로 총 자산이 10억 이상이면, 요게 이제 10억인데, 10억 이상이면 2020년에는 35.7%가 부자다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비율이 높아요. 20억 정도가 20.3%였고요. 물론 2019년에는 38.8%여서 2019년보다 이 비율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로 10억 정도 이상이면 부자다라고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게다가 이게 총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자산에다가 부동산까지 합한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 집 한 채 정도 있으면 거의 대부분은 이 기준에 의하면 부자인 셈입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같은 설문조사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같은 설문 대상자에게 이런 질문을 또 던져봤습니다. 현금성 자산은 얼마 정도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2020년에는요. 여기 보시면 요 연보라색이 10억 이상을 얘기하거든요. 그 연보라색이 28.1%로 다른 것들보다 가장 앞서 있어요. 물론 2019년에는 그게 25%였고 5억 이상이 26%라 미세하게 5억이 많았지만 1년 만에 10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확 2배가 뛴 거죠. 자, 재밌는 건 이건요, 현금성 자산이거든요. 부동산을 제외한 금융자산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도 10억인 거예요. 사실 집에 들어간 돈 빼고 10억의 현금성 자산이라는 건 일반 가게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적어도 한 30억, 40억은 갖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부동산까지 다 합치면. 이 서로 다른 항목에서 10억이라는 답을 보면요. 그야말로 밀리어네어, 그러니까 백만장자라는 말 때문에 우리의 사고가 조금 지배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조금 다른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공동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의하면요. 2021년에는 49억 정도는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있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쓰여진 답들의 평균을 내니까 49억이 나온 거예요. 2016년에는 32억이었는데 그 다음에 40억, 그 다음에 46억, 49억 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한 해마다요. 이때는 8억 차이, 이때는 3억 차이니까 적어도 3억에서 8억씩 기준이 늘어난 거예요. 이 정도 속도면요. 한 해에 우리가 월급 받아가며 모을 수 있는 돈은 이 정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월급 받아서는 평생 부자가 되기는 힘든 일인 거죠. 여러분은 부자의 기준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얼마 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평균이요. 2.5억 정도 됩니다. 서울만 보면 5.2억 정도 돼요. 그런데 공동주택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도 포함이 되잖아요. 보통은 아파트 가격이 조금 더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의 평균만 놓고 보자라고 한다면 여기서 1억에서 2억 정도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얼추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10억 정도 되는 전통적인 백만장자라는 셈법에서 보면 서울의 아파트 한 채가 자기 이름으로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일단 6억에서 7억 정도는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사실 조금만 위치 좋은 곳은 10억 넘는 아파트도 흔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사는 곳은 그냥 사는 곳일 뿐 집 사느라고 모은 돈을 다 쏟아붓고요. 심지어 대출까지 끌어다가 그걸 갚는데 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아파트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부자라는 느낌은 들지 않을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말, 부자처럼 보이려고 가난해지거든요 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적어도 50억 가까이는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를요, 자산 가치로만 생각하지 말고 보통 우리가 부자라고 하면 연상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일을 안 해도 사는데 지장 없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자는 의견도 있어요. 2010년쯤에는요, 이자율이 3에서 4%짜리 예금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10억 정도 있으면요, 은행 이자가 1년에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세금을 좀 떼도요, 큰 목돈 들어가는 일들이 없다. 애들 학원비 그런 거 안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잔잔하게 생활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던 돈인 거죠. 그런데 지금은요, 예금 금리가 1%가 안 돼요. 정말 최대한 받아서 1%라고 해도 50억이 있어야 5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1년에요. 그러니까 부자의 기준이 49억이다 라고 답했다는 요즘 사람들의 기준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예전에 부자라는 건 정말 부자였었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라는 기준은요, 삶에 들어가는 큰 돈, 집이라든가 아니면 차 이런 것들, 목돈이 들어갈 게 해결이 되어 있고요.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1년에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가 나와서 잔잔하게 생활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정도, 이런 것들을 부자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부자라기보다는 그냥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부의 정도, 기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결국 은행 이자율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을 찾으면 부자의 기준이 되는 액수를 낮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은행 예금 가입하듯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돈을 더 많이 모으든가 아니면 수익률을 높일 방법을 공부해서 찾든가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런 영상도 보면서 자산이나 부에 대한 감각을 키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우리의 1차적인 목표는요, 금융권에서 인정하는 10억, 그리고 그 다음 목표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 49억으로 한번 잡아보시죠. 뭐 가능해야만 꿈은 아니잖아요. 꿈에는 한도나 제한이 없으니까 이렇게 목표를 잡자 이거죠. 그나저나 여러분은 진짜 부자의 기준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상 경제유치원의 이시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